인생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말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며 깨달은 하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사람의 본색이 언제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슴 깊이 느꼈던, 그러나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히 앉아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니까요. 하지만 특별한 순간, 특별한 상황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순간은 제가 살아오며 직접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순간은 위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 사고, 경제적 어려움. 이런 순간에 사람의 본색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심장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지병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픈 몸을 잊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남편의 생명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진 가정, 남편이 빚을 지자 아내는 다음 날 곧장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혼자 해결하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였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본능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저 역시 큰 병을 겪으며 진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주던 친구, 그리고 연락조차 하지 않던 친구.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두 번째 순간은 작은 이익 앞에서입니다. 사람의 본색은 거창한 사건보다도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1,000원 더 받았음을 집에 가는 길에 알게 되었지요.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 할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크게 감동했고 그 기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카페에서 거꾸로 계산 실수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은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작은 정직이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들의 선택은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할아버지가 1,000원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큰 교육 아닐까요? 작은 이익 앞에서의 선택,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 잘하는 사람에게 속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색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교원 영세, 선의이니라. 번지르르한 말과 태도 뒤에 숨겨진 속마음은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주민은 회의에서 큰 소리로 해결하겠다 외쳤지만 끝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용히 있던 70대 할아버지는 뒤에서 직접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그분의 행동을 알게 되었지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늘 가족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돌보지 않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SNS는 하지 않지만 묵묵히 이웃을 돕던 분도 계셨습니다. 말은 순간의 바람과 같고 행동은 씨앗과 같습니다. 행동으로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는 갈등 상황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부부의 다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곧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부는 끝내 상처만 주고받다 황혼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하게 말한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었지만 공격적으로 대응한 갈등은 결국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는 사람, 승부를 위한 무대로 보는 사람. 나이가 들며 알게 된 진리는 분명합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로움 앞에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굴복해 점점 무기력해진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은 같은 상황에서 산책, 독서, 그림을 배우며 삶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산다고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소통이 없다면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봉사활동, 글쓰기와 같은 적극적인 선택은 외로움을 새로운 관계와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 자유가 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외로움 앞에서도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성찰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삶의 성장으로 바꾼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5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작은 이익 앞에서, 말과 행동의 차이에서, 갈등 속에서, 그리고 외로움 앞에서. 이 순간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합니다. 우리의 본색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유산처럼 남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본보기입니다. 등대가 자신을 위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정지, 지혜로운 갈등 해결, 외로움의 극복은 곧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아마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지요. 사람의 본색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본색, 자랑스러운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본색을 이야기할 때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는 말을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